최강 야구의 IP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JTBC는 소송을 제기하고 스튜디오 C1 측은 불꽃 야구를 유튜브에서 공개했죠. 수많은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JTBC의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 잘 아실 텐데요. 최근 방송사인 JTBC와 제작사인 스튜디오 C1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급기야 스튜디오 C1이 불꽃야구라는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JTBC는 여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고 유튜브에 신고하고 하면서 프로그램 전송을 못하게 만드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양측의 갈등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2년 JTBC는 스튜디오 C1과 함께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론칭했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스타 플레이어들이 야구단을 만들어 실전 경기에 나서는 리얼리티 컨셉으로 큰 인기를 끌며 시즌3까지 방영이 되었죠. 하지만 시즌4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제작비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데요.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JTBC와 스튜디오 C1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JTBC는 C1이 동일한 경기 영상을 두 회로 나누어 방영하면서 각 회차마다 제작비를 청구해 과다 청구가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수억 원 규모의 제작비 과다 청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제작비 집행 내역을 요구했지만 스튜디오 C1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스튜디오 C1의 장시원 PD는 JTBC와의 계약이 사전 총액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실비 정산이나 사후 청구 개념이 아니고 따라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JTBC가 한 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경기 횟수를 기준으로 제작비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제작비 정산 문제에 이어 JTBC와 스튜디오 C1 간의 갈등은 최강야구의 IP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JTBC는 최강야구의 저작권과 상표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고 스튜디오 C1이 JTBC의 허락 없이 새로운 시즌을 제작하고 촬영을 강행함으로써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의 포맷과 출연진을 그대로 사용해서 JTBC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JTBC는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까지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스튜디오 C1 측은 자신들이 최강야구의 원 제작자로서 창작적 기여를 했으며 JTBC가 자신들의 IP를 탈취하려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시원 PD는 JTBC가 계약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꽃 야구를 유튜브에서 공개했죠. 기존 최강 몬스터즈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을 비롯해서 박용택, 이대호, 리퍼트, 정근우, 유희관, 김문호 등 키플레이어들이 함께 불꽃야구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불꽃야구는 2025년 5월 5일 유튜브를 통해 첫 방송을 시작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회는 공개 15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고 2화까지 누적 조회수는 300만 회를 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JTBC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JTBC에서 신청한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서 불꽃야구 전편이 비공개 처리된 상황인데요. JTBC와 스튜디오 C1 사이의 다툼에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 중에서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제작비 문제는 사실 사후에 계약 내용에 따라 시비를 가려서 더 받은 것이 있으면 토해내고 또 덜 받은 것이 있으면 주면 되는 문제라서 불꽃야구에 대한 전송 중단 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저작권인데요. 일단 방송 프로그램이 저작물일까요?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최강야구의 경우에도 그 방송 프로그램의 일정한 부분, 일정한 포맷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 프로그램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죠. 저도 계약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렇게 방송사가 외주 프로덕션 업체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전부 가져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유, 즉 절반의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강야구 역시도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JTBC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는 해요. 하지만 과연 JTBC가 유튜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라는 조치를 통해서 불꽃야구의 전송을 중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JTBC는 이미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인데요. 이건 빠르면 몇 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마 영화나 방송 같은 경우 방영 금지 가처분 이런 식으로 종종 제기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JTBC에서는 이렇게 법원을 통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사기업인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을 이용해서 불꽃야구의 전송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거죠. 이 부분에서 JTBC가 일종의 꼼수를 쓴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계속 전송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스튜디오 C1 쪽에서 SBS 플러스와 손잡고 불꽃야구 경기를 생중계하겠다고 나섰고, 실제 지난 22일 SBS 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된 불꽃야구 경기는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저작권 분쟁에 SBS 플러스도 발을 들인 상황인데, 또 며칠 전에는 최강야구 새 감독으로 이종범 KT 전 코치가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불꽃야구와의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추가한 플리 심플하셨나요? 법조인이자 야구팬으로서 저도 계속해서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사이의 분쟁을 지켜보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채널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플리 신변이었습니다.